판문점서는 비용 측에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70조 8천억 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 원의 비용 추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의 이행 비용으로 70조에서 153조 원의 돈이 든다는 자료들이 있다. 몇몇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천문학적인 퍼주기라는 반응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민간 투자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이었고 남한의 경제 이익이 더 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죠? 네, 보고서 원문을 봤습니다. 특히 그 원문을 작성한 담당자와 기관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금액은 맞던가요? 대체로 금액은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2014년 금융위가 낸 자료입니다. 제목은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 과제입니다. 통일을 전제로 해서 20년간 북한 인프라 건설에 드는 돈을 약 157조,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을 약 561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예산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관건인데 50% 이상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에게 대출하는 돈입니다. 30% 내외가 민간 투자, 20%가 북한 자체 창출, 약 3%가 해외 원조고 정부의 출자는 5에서 7.5%였습니다. 보고서는 통일은 한국 경제의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보지 않고 전체 금액만 들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그냥 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5월에 낸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북한 인프라 건설에 총 11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는 정부 예산을 다 말하는 게 역시 아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민간 투자와 해외 투자 등의 가능성을 토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새로운 건설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강조하자는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한 3년이 좀 넘는 규모, 한국의 토목시장 대비해서 그 정도 규모라고 추정됩니다. 이게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로 볼 수 있다. 수주나 매출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의 건설사들한테 또 관계에 대한 회사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막대한 국가 예산을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시티그룹이 올해 네. 6월 낸 보고서입니다. 철도와 도로 발전 같은 인프라 투자에 70조 8천억 원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다만 민간 투자와 주변국 투자로 이 금액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광산 탐사 등으로 한국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서 강석호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국회에 낸 추계와 이런 보고서의 총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를 인용을 했고 온라인에서 확대해서 재생산이 됐습니다. 이들 자료가 말하는 민간 투자 중요성 그리고 경제적인 편익이 빠진 채 퍼주기 프레임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